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접종이 시작된 게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 종사자 이렇게가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인 25일자로 2차로 백신 수송을 시작했고요. 네. 오늘 접종이 요양병원과 보건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수송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요. 예. 관련 병원 관계자, 군인, 경찰까지 동원돼서 신중하게 접종 준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예.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시행하고요.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은 위탁 의료기관 촉탁 의사나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방문해서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받습니다. 예. 한 요양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 시설에 접종자가 12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백신을 배송을 받고요. 120명이 안 되고 100명이다. 이러면 보건소에 가서 맞는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맞으면 이렇게 예방 접종 확인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방 접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거군요. 네. 백신 첫 배송인데 배송 과정에서 무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작은 해프닝 정도는 있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해프닝입니까? 네, 모든 요양병원이 이제 25일에 배송, 26일 접종이 아니라 2차에서 4차까지 순차로 배송을 받기 때문에 이게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3월 초까지 배송되는데 24일 저녁에 급하게 이제 일부 요양병원들에게 전화가 와서 미안한데 내일 배송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해당 화면을 잠깐 보시면 한국경제TV 취재팀이 미리 확보한 2차 서울 경기 배송 요양병원 목록이 있습니다. 예. 몇몇 병원들에게는 급히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계획이 살짝 미뤄졌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네. 정부는 다만 25일 오전 5시 50분부터 냉장 유통 차량 56대가 16만 3천 도즈 분량을 전국으로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이천 물류센터에서 접종 기간별 배분량에 맞게 재포장돼 분배가 됐습니다. 첫 배송 과정이라 그런지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이번 백신에는 이제 군경이 함께 배송에 나섰다고요? 네, 약간 사람들이 이제 배송 시 군용 차량에 경찰차까지 이렇게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예. 시민들이 궁금해하면서 몰리기도 했어요. 배송 현장에 있었던 시민 인터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보니까 사실 감개무량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특히 자영업 계통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국민들 면역력이 생겨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맞아야죠. 예. 네, 그렇다면 오늘 이 국내 첫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문형민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오전 9시 성동구 보건소는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정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유관기관 협력해가면서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떨리기도 하고 많이 좀 이렇게 긴장을 했었는데요. 접종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동구 보건소 1호 접종자는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황인혜 씨. 예진을 받은 뒤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걱정이 많았었는데 접종한 이후로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일반 접종하고 똑같은 별 느낌은 없는데요. 또 다른 접종자인 김복한 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조금의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맞아야 안전할 것 같아서 그냥 선택을 했거든요. 그냥 다른 거 똑같았어요. 통증도 없었고. 접종자는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30분 동안 대기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백신 접종 첫날인 오늘 만 65세 미만의 전국 213곳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5,266명이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맞는 백신은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공급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무작정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으로 중증 장애를 얻었거나 사망하는 경우 4억 3천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에 따른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우리나라.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오늘 시작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 김수진 기자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백신마다 공급 일정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접종이 시작된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화이자 백신도 뭐 준비가 돼가고 있죠.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대한항공 화물 여객기로 국내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27일인 내일 코로나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의료진의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예.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와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인데요. 마침 오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방 효과가 95%로 상당히 높고요. 예. 사용 가능 연령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6세 이상으로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도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지가 생긴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으로 갔고 내일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맞춘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특별히 나눠진 배경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이라서 왜 의료진에게만 화이자 백신을 주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건 백신의 우열 때문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이 검증된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정부 입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모든 백신은 WHO 등의 국제기구와 각국의 의약품 허가 당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백신들입니다. 모두 기준을 충족한 백신들이고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우열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 당국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배정이 이렇게 된 이유를 조금 짚어보자면요. 화이자 백신의 특징과 공급 물량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다들 아시다시피 영하 70도로 보관해야 되거든요. 예. 이때 운송도 드라이 아이스로 감싼 상자로 2도에서 8도 온도를 최대 5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보관 시 영하 7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만 넘어가도 이게 변질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안정적인 운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쪼개서 배송하기보다 소수의 의료기관에 집중하는 게 안전하고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화이자 초도 물량이 58,500만 명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진들에게 배정되는 게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초도 물량이 저렇게 배정될 뿐이지 사실은 나중에 의료진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뭐 백신의 효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접종의 편의성을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좀 어느 정도 뭐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앞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예. 오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내달 1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사실상 2주간 현행 거리두기 체제 유지인데요. 네. 아직은 극히 일부에게 접종이 시작된 상황이라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의료진과 요양병원에서 접종이 시작됐고 앞으로 백신 접종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요양병원 관계자나 코로나 대응 의료진 등 접종은 이번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4에서 5월 중에 서울시 기준 대상자의 약 30%,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그리고 2단계에서 제외됐던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그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백신을 맞고 있는 요양병원의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와이즈 재활 요양병원 김치원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병원에 접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은 오늘 백신을 받기는 했지만 접종은 시작을 안 했고 3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아직 시작을 안 하셨군요. 원장님도 그럼 접종을 받으시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십니까? 예,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전부 대상이고요. 특히 저도 의사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아무래도 직원들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제일 처음 맞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접종을 앞두고 이제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이 좀 뭐 우려를 표하고 계시거나 불안해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크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뭐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뭐 효능이나 또 부작용이라는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백신보다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들은 조금씩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게 저희들 본인보다는 저희와 함께 계시는 환자분들을 보호하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다들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요양병원에는 아무래도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좀 대비하고 계시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 이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약 한 30분 이내에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직원들이 접종을 맞고 나서 바로 근무 공간으로 가지 않고 대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부작용에 맞는 약을 미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접종을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좀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뭐 제언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백신 접종 자체보다는요, 사실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주일에 2번씩 코로나 검사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검사 같은 걸 더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얘기를 미리 해준다면은, 현재 92% 정도로 나오는, 접종 받겠다고 하신 분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이 다 나서서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섬세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YG 재활요양병원 김치원 원장이었습니다.